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택지는 이제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돌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넌 윤석열. 자, 그러나 난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장애물을 돌파하고 과연 어느 정도나 빨리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정말이지 우파의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윤석열은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승부수를 내놨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자신의 앞에 놓인 장애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로부터 결별 선언을 받은 김종인, 윤석열 후보가 정식 기자회견을 하기 몇 시간 전에 아침에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에게 온갖 윤 후보에 대한 나쁜 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33일 동안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인물이라면 후보와 결별하는 사태가 터져도 어쨌거나 자신의 퇴장의 모양새가 윤 후보와 대통령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180도 윤석열 후보에게 칼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자기네들이 무슨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후보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그렇게 미숙하면 나하고 뜻이 안 맞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 내가 무슨 이준석과 쿠데타를 모의했느니, 상황을 하려고 했느니,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한다. 자, 그리고 어저께 측근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나라의 국운이 다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국정을 쇄신해서 이 세계 속의 경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어느 누구도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니냐. 마치 윤석열 후보의 총괄 선대위원장 출신이 아니라 역시 제3의 평론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처럼 말을 잔뜩 쏟아놓고 떠났습니다. 오늘 김정일 위원장이 한 행동을 보면 자기가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한다라는 자신의 체면 세우기, 목리, 어쩌면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언행과 비슷한 이런 식의 어떤 씁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계속 조언을 부탁한다라는 예의를 차렸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리도 선대위원장 복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준석의 문제. 권영세 4선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슬림형, 실무형 선대본부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선대본부에 복귀할 일은 없습니다. 복귀해서 맡을 역할도 없습니다. 자, 이제 대표로 남아서 이준석 대표의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과천선을 해서 열심히 대표로서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느냐. 자, 아니면 두 번째, 의원들과 당원들, 당협위원장들의 압력을 받아서 사퇴하느냐. 아니면 세 번째, 본인이 공언하는 대로 물러나는 최고위원이나 당직자가 있어서 최고위원 회의에 정족수를 채울 수 없으면
내가 대표의 권한을 행사해서 빈자리를 다른 사람들로 메꾸겠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파동 때 손학규 대표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가 물러나느냐 마느냐는 대표만이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김종일 위원장을 배제해서 잘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이가 어떤 행보를 취할 것 같습니까? 개과천선입니까? 아니면 당대표 사퇴입니까? 뭐 자진 사퇴든 아니면 강제적인 사퇴든 아니면 세 번째 깽판입니까? 저는 상당 기간 깽판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교묘하게 명분과 대중 여론을 이용할 것입니다. 2030을 많이 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제안하는 윤석열 후보의 앞으로의 주요 전략 중에서 특히 2030에 대한 특별한 여러 가지 피부에 와닿는 감동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윤 후보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내가 이준석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것도 이준석이가 만약에 깽판을 치게 된다면 자, 그래서 이준석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2030의 표를 다 잡기 위해서 이준석과 거리를 두는 게 2030과 거리를 두는 게 절대 아니다. 2030에 대한 나의 관심과 나의 대책은 이러이러하다. 자, 이러이러한 거를 해서 제가 4번에 명기한 대로 2030 중도층 미결심자 지지 후보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이거 뭉뚱그려서 전체 유권자의 30%에 해당되는 중간지대의 유권자들 이들의 마음을 빨리 잡아야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